오늘은 딱 한 종목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섹터 혹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스토리를 담아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매주 월요일 이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리서치 아름에서 어떤 리포트를 내놨는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이번엔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리드코프예요. 광고송으로도 저희에게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쉽게 접하셨던 리드코프가 되겠습니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부 정책과 또 어떤 이슈가 엮여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그동안 이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경기도 좀 많이 안 좋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영업 환경이 또 악화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 대부업계 법정 최고 이율을 지금 기존의 낮췄죠. 27.9%에서 올 2월 8일서부터 24%까지 지금 인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 대부업체 뭐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자 수익들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뭐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논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의 그런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로 돈을 필요해서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자율이 이제 낮아지면서 또 신용도를 또 많이 좀 따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필요할 때 못 빌리는 그런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뭐 당연히 이제 좋은 취지로 출발은 했지만 이렇게 좀 영업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뭐 대부업 낮아지고 있다라면 당연히 대부업체들에게 말씀 주셨다시피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등장을 할 텐데요. 그런 느낌에서 리드코프를 한다? 뭔가 좀 어폐가 안 맞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좀 정책에 따라서 좀 안 좋아지는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그렇게 뭐 좋은 종목들만 맨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드코프에 대해서는 투자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또 유망주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드코프가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뭐 막연히 대부업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좀 네. 현재 업계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그런 사업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석유를 유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석유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 매출에서 한 42%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잘 알려진 이 대부업,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한 52%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나시다 보면 이제 천안휴게소라고 있는데요. 네. 이 천안휴게소를 직접 이제 운영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휴게소 사업이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판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명목적으로 있는 사업이지 계속 이제 40억에서 50억 정도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소비자 금융 쪽이고 이쪽 부분에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적자를 이제 좀 메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이 대출 쪽에 그 대출 잔액이 1조 원가량이 되는데요. 네. 전체 우리나라의 그 대부업 전체 시장이 16조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1위 업체가 지금 사나머니라고 되어 있고요. 사나머니가 2조 4천억 정도, 그리고 러시앤캐시가 이제 한 1조 7천억 정도 그 대출 잔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3위 사업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업의 이런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율이 법정 최고 이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그런 성장 속도 대비해서 앞으로의 그런 수익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업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사업체를 영위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들로 이 대부업체들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리드코프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사나머니도 그렇고요.
러시앤캐슬 그리고 리드코프 전부 다 저희가 탁 하면 떠오르는 광고송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막 그런 광고송들이 일색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영향일까요? 광고가 좀 뜸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에 공약 사안으로도 이런 그 서민들의 대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뭐 전체적으로 그 대부업 이자율을 20%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공약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그 공약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기 말까지 지금 20% 인하가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현재 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뭐 광고송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준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1인당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이 대부분이고, 지금 보면 신용도라든지 그리고 뭐 그 대출 기간 같은 것들을 잘 따지지 않고 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최고의 그 법정 이자율로 지금 전부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차등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 24.9%를 다 지금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체를 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에게도 추가적인 그런 그 연체 그런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의 상방은 좀 닫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제 그 뭐 영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수익성을 좀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지금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66%로 상당히 지금 높았었는데 점차적으로 낮춰지다가 지금 2018년도에는 24%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20%까지 더 떨어질 그런 계획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부 업계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대부분 법정 최고 이율로 지금 그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그 장기 연체자들 관리하는데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한 7, 8% 정도는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연체가 되면 이제 바로 추심업체로 넘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관리하는 게 수익성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 66%가 저는 또 굉장히 네. 놀랍게 느껴지네요. 지금 뭐 20%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업계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로 곰곰이 떠올려 보면 사실 금리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미국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영향을 판단을 한다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그 리더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업계가 법률 상으로 이제 제1금융권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2금융권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저축은행이라든지 이제 뭐 보험사라든지 캐피탈 같은 이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1금융권보다는 높은 뭐 7%대의 그런 자본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금리가 하반기에 인상을 시킨다고 했었을 때는 그 조달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24%를 초과하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 시기에 좀 피해야 될 그런 좀 업종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럼 리드코프 자체에 대해서 주의점 이것만은 기억해보자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저희가 이제 리드코프에 지난주에 탐방을 갔었는데 네. 탐방을 가게 된 이유가 지금 시가총액이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 1,570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매년 이제 한 400억 정도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순이익으로 따져보더라도 뭐 300억 이상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PER 5배라고 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은행주들이 뭐 6배에서 8배 사이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렇게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경쟁들이 갈수록 이제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법정 그 최고금리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원래는 많이 이제 주가도 빠져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도산도 많아지고 있다고 네.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시장도 더 커지면서 동사 같은 회사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상으로 보면 이런 좀 정책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성장을 좀 저해하는 요소들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기존에 뭐 한 10년 정도 대부업을 하면서 벌어놓은 자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자본이익률로 보면 잉여금으로 보면 한 3천억 정도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했었을 때 또 좀 안정적인 회사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꿈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었을 때는 그렇게 좀 현명한 투자처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왠지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투자 주의가 필요한, 유의해야 될 만한 종목과 또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리드코프 유망주 소개가 아니고요. 지금은 좀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정리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살짝 있어서 질문 하나만 드려봐도 될까요? 그럼 그동안 저희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도화 엔지니어링, 서울옥시엄, 파워로직스, 뭐 LS 산전 말씀 주셨던 종목들 중에 수익도 참 많이 올랐던 것도 네. 있고 서울옥시엄도 있네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 지금 이 시점에 좀 투자하면 좋을 만한 것? 네. 네, 그간의 유망주 내에서 골라본다면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좀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고 사람들이 좀 지금 차트 수준에서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었던 네.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지금 증권가에서 무슨 얘기, 오남이라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오남이요? 네. 뭔데요? 5% 나면 미련 없이 팔자는 얘기들이 매니저들 사이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씁쓸하네요. 좀 네.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럴 때는 좀 기회를 좀 지켜보고 기다리는 편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문현답을 건네주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나아지는 그 순간에 더 좋은 유망주로 저희 이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 오늘 시각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프로그램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예고 한 가지 해드릴 텐데요. 내일 오후 2시 30분 저희 여벤져스 시즌2의 다크호스죠.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이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방문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종목으로 시장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전해주실 겁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탐나는 주식 2PM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